먼저 허준희 교수님, 금종현 회장님,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기자님들과 국민 여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수상자이신 허 교수님 먼저 하시죠. 네, 큰 상을 받게 돼서 무척 기쁘고 주위 분들이 자기 일만큼 기뻐해 주시니까 기쁨이 2배로 큽니다. 그런 만큼 부담감도 있는데 부담감에 너무 억눌리지 않고 앞으로도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찬찬히 꾸준하게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젊어서 가졌던 꿈이 저희 세대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많은 국민의 성원 속에 조용히 차분하게 연구에 매진했던 한국기초과학계가 필즈상을 수상했습니다. 곧 조만간 노벨상도 또 추가 필즈상도 나올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손을 들어주신 기자분들 중 제가 질의의 기회를 드리는 분께서는 일어서셔서 먼저 소속과 이름을 밝혀주고 어떤 분께 드리는 질문인지를 말씀해 주신 후 질문을 바랍니다. 그럼 질문 있으신 기자님 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쪽 가장 먼저 손 들어주신 기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JTBC 최지우 기자라고 합니다. 먼저 필즈상 수상하신 거 정말 축하드리고요. 드릴 질문은 저희가 뉴욕타임즈 인터뷰하셨던 기사를 봤는데요. 허준희 교수님께 드리는 질문인데 유년 시절에 보드게임과 컴퓨터 게임에 있는 체스 게임을 즐기셨다. 그게 좀 수학적 사고에 도움이 된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봤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도움이 됐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적 사고에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학창 시절에 그 과목 중에 하나로서의 수학에는 이런저런 이유로 크게 정을 붙이지 못하고 있었었는데 그 게임이라든가 퍼즐 같은데 논리적 사고력을 요하는 그러한 종류의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자연스럽게 끌리는 면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문맥에서 했던 말인 것 같습니다. 네, 앞에 계신 하얀색 티셔츠 입은 기자님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경제신문 김진원 기자입니다. 그 필즈상 수상 사실을 먼저 축하드리고요. 그 필즈상 수상 소식을 언제 전달 받으셨는지 하고 그 다음에 그 수상 후 수상 사실을 아내분을 포함해 어느 분들께 이제 말씀 주셨는지 그리고 출국은 언제 했는지 그리고 귀국 후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좀 타임라인 순으로 쭉 말씀을 부탁드리고요. 이거는 이제 먼저 허 교수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네, 필즈상 수상 소식은 올해 초에 처음 들었는데요. 좀 묘한 시간대에 IMU 회장님이 전화 통화를 요청하셔가지고 혹시 필즈상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는 건가? 라고 큰 기대를 안고 전화를 받았는데 그 소식이 맞더라고요. 근데 좀 밤 시간대이기도 하고 아내는 자고 있는 중이라서 얘기를 아내한테 지금 깨워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다가 한 10분 정도 고민하다가 깨워서 했는데 아내는 그럴 줄 알았어 하고 바로 다시 자더라고요. 그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ICM이 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리기로 계획돼 있던 터라서 그때는 가족 모두가 이제 러시아로 여행 가기로 계획을 다 잡아놓았었는데요. 전쟁으로 인해서 ICM이 취소되고 헬싱키로 되면서 저 혼자만 지금은 헬싱키에 와 있습니다. 저는 한 3일 전에 헬싱키에 도착했고 이제 내일 늘 그렇듯이 여름에 고등과학원에서 지내기 위해서 한국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예, 제가 추가로 대답하겠습니다. 저도 올 초에 알았는데요. 원래 이게 수상자만 아는 보안 사항이라서 제가 허준희 교수한테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성격상 부모님한테도 말씀 안 드리는 상황인데 물어보면 대답을 하는데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아서 하여튼
제가 좀 입이 무겁긴 합니다만 그동안 참 일하고 힘들었습니다. 네, 저기 검정색 티셔츠 입은 기자님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수상 축하드립니다. 블루터의 정두용 기자입니다. 먼저 허준희 교수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이번 필지장 수장이 있기까지 그동안 다양한 수학적 성과를 남기셨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연구는 무엇이고 이를 해결했던 비결이랄까 이런 게 있으면 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저 정말 10손가락 중에 어느 손가락을 더 좋아한다고 말하기 힘든 것처럼 제가 했던 연구는 다 제가 애정을 가지고 있는데요. 특별히 그런 이유가 뭐냐 하면은 제 대부분의 연구가 공동 연구로 진행되고 각각의 연구마다 같이 일한 연구자들이 다르거든요. 한 명과 여러 번 공동 연구를 진행한 적도 있긴 하지만 그 연구 하나하나마다 제 나름대로 돌이켜 보면은 이 추억 속의 앨범을 보는 것처럼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어떤 식으로 말을 주고받으며 우리의 소통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이끌어냈는지 그게 하나하나 소중한 경험이라서 뭐라고 하나를 꼭 꼽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하나를 꼽더라도 참 우연의 우연을 거듭해서 정답으로 비결되는 그 과정이 참 신기하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소중한 추억입니다. 네, 앞에 계시는 기자님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네, 안녕하세요.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입니다. 먼저 수상 축하드리고요. 허준희 교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 교육을 받으셨는데 한국 교육에서 가장 만족스러웠던 부분은 무엇이었는지 먼저 궁금하고요. 그리고 제2의 허준이가 나오기 위해서 우리나라 교육에서 변하거나 바뀌었으면 아니면 보완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좀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사실 한국에서만 교육을 받아봤기 때문에 다른 비교 대상이 마땅치 않아서 한국 교육이 다른 나라의 교육에 비해서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따뜻하고 만족스러운 유년 시절을 보냈다고 생각을 해요. 뭐 다른 나라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겠지만 특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에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친구들과 한 반에 40-50명씩 모여가지고 하루 종일 생활을 같이 하면서 이제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이 뭐 좋은 면도 있고 싸울 때도 있고 싫을 때도 있고 뭐 그랬지만 지나고 돌이켜 보면은 그때만 할 수 있었던 제가 지금의 저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자양분이 된 수많은 경험을 제공해준 소중한 시기였다고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 손주신 두 번째 기자님. 질문이 뭐죠? 네, 네. 한국 수학교육. 여기 앞쪽에. 두 번째 질문. 네. 죄송합니다. 네. 다시 한번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학계에서 변하거나 바뀌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마이크 드려야 돼요. 한국 수학계에서 앞으로 더 제2의 허준이가 나오기 위해서 바뀌거나 좀 보완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너무나 젊은 수학자분들이 잘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사실 저도 그 중에 하나인 거지 저 같은 사람이 또 나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씀드리기는 껄끄러운 면이 있는데요. 젊은 수학자들이 부담감을 느껴서 단기적인 목표를 추구하지 않고 마음 편하게 자유롭게 즐거움을 쫓으면서 장기적인 큰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을 만한 여유롭고 안정감 있는 연구 환경이 제공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아까 손주셨던 기자님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코리아 헤럴드 간영호 기자라고 합니다. 저 허준희 교수님께 질문 드릴 건데요. 수학을 이제 수십 년간 공부를 계속 해오셨는데 허준희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수학의 매력은 뭘까요? 수학의 매력은 조금 전에도 잠깐 언급드렸었는데요.
특히나 현대 수학에 있어서 공동 연구가 굉장히 활발해졌어요. 활발해진 이유가 뭐냐 하면은 다른 무엇보다도 혼자 하는 것보다도 다른 동료들과 함께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멀리 갈 수 있고 깊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런 효용성의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그러한 과정을 거치는 경험이 수학 연구자에게 있어서 큰 즐거움을 줘요. 이제 우리 하나하나가 생각의 그릇이라고 했을 때 그 안에 들어있는 물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조금씩 물이 떨어져가지고 물이 줄어들 것 같기도 한데, 그릇을 사실 한 번 옮길 때마다 그 물의 양이 많이 2배씩 3배씩 불어나면서 결국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은 그동안 전혀 이해할 수 없었던 종류의 난해한 구조들을 이해할 수 있는 충분한 준비가 되거든요. 그러한 과정을 경험하는 게 개인적으로 굉장한 만족감을 주기 때문에 끊을 수 없는 중독성이 있어서 수학의 매력에 십몇 년 전에 빠진 이후로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계시는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성조선 이근아 기자라고 합니다. 수상을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수상 소식을 듣자마자 들었던 생각이, 이런 상을 수상하는 정도의 인재라면 수학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시간 외에는 어떤 사고를 하면서 지낼까가 되게 궁금했습니다. 평소 일상에 이제 공부하는 시간 외에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좀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특별한 취미는 없고요. 그렇다고 하루 종일 수학 연구를 하기에는 제가 지구력이 조금 떨어지기도 하고 공부를 원래 그렇게 오랫동안 하지는 못하는 스타일이라서 하루에 연구 활동은 한 4시간 정도 집중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 이외의 시간에는 이제 가족들과 같이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첫째 아이가 이제 7살 초등학교 1학년 막 마쳤고, 둘째 아이는 이제 1살에서 2살로 가고 있는 중인데, 네, 여러 가지 집안일 할 것도 많고 아이들 공부 봐줄 것도 있고 청소도 하고 그러면서 머리를 식히고 또 그 다음 날에 새로운 마음으로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는 준비도 되고, 네, 그렇게 매일매일 똑같은 일상을 지내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있으신 기자님. 네, 앞쪽 검정색 티셔츠 기자님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기 OBS의 황정환 기자인데요. 우선 제가 듣기로 그 교수님께서 수포자라고 이제 들었는데 졸업하신 건 서울대 물리학과를 나오셨는데 왜 수포자임에도 서울대 물리학과를 가시게 된 이유는 무엇이고, 그리고 이번 수상에서 어떤 난제를 풀어서 수상을 하셨는지 조금 쉽게 설명이 가능하신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첫 번째 질문 듣고 생각하느라고 두 번째 질문을 못 들었으니까 일단 첫 번째 질문부터 대답을 드릴게요. 그 수포자는 어떻게 된 거냐면요. 어린 시절 에피소드 같은 거를 어느 인터뷰에서 얘기하다가 초등학교 2학년 때 구구단을 외우는데 굉장히 힘들어 해가지고 부모님이 많이 좌절하셨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이제 기사 제목이 수포자로 나가가지고 그렇게 된 건데, 사실 수포자였던 적은 없고요. 수학 성적이 좋았을 때도 있고 좋지 않았을 때도 있지만 항상 중간 이상은 했기 때문에 수포자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힘든 것 같고요. 특히나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수학에 큰 흥미가 없기는 하지만 이제 좀 더 나이가 들어가면서 고등학교부터는 수학을 굉장히 재밌어 하기도 했고 열심히 해서 충분히 잘했기 때문에 수포자라고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왜 물리학과를 입학했나? 제가 그런 물리학과에 진학한 이유는 물론 어렸을 때 수학이라는 거에 흥미도 있기는 했지만 제가 가장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거는 글쓰기였거든요. 그래서 글쓰기, 특히 그 중에서도 제가 좋아하는 장르였던 이제 시를 써서 시를 쓰는 삶을 살고 싶다는 게 제 당시의 꿈이었는데, 이제 조금씩 머리가 굵어지면서 실제로 어떤 걸로 밥벌이를 하고 먹고 살 수 있는가를 생각해 봤더니 제가 타고난 글쓰기 재능이나 실력 가지고는 어림도 없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뭐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고 제가 적당히 만족하면서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내가 다른 글 쓰는 분들에 비해서 특별히 과학을 재미있어하고 흥미있어하고 제법 재주도 있는 것 같아서 과학 저널리스트를 하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에 적합하다고 생각한 물리 천문학과에 처음 진학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우여곡절 끝에 대학교 시절 3학년, 4학년 시절에 좀 진로에 대해서 심각하게 다시 한번 고민하고 잠시 이제 학업을 쉬었던 적이 있는데 그러다가 다시 대학교에 돌아와서 예전에 했던 한번 손을 놓았던 전공 공부는 다시 손이 잘 안 가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우연한 기회에 시간도 굉장히 잘 맞고 뭔가 제목도 매력적이라고 생각되었던 이제 순수 수학의 이제 위상 수학이라는 김인강 교수님의 강의를 처음 들으면서 수학의 매력이라는 거를 진심으로 처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론학과 선생님의 대수기하학 강의를 들으면서 완전히 빠져들었고 그 빠져있는 상태로 지난 10수년간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업적을 쉽게 소개하는 건데 가능하면 하고. 네, 그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업적을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는 거였던 것 같은데 제가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시도는 해볼게요. 수학이 역사적으로 발전해 오면서 크게 여러 가지 줄기로 나누어져서 하나하나의 줄기가 독립적으로 발전해 왔거든요. 크게 나누어 보자면은 공간을 연구하는 기하학이 있고 변화를 연구하는 해석학이 있고 그리고 이산수학적인 대상들을 연구하는 이산수학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에 필요한 인간의 직관도 굉장히 다를 뿐더러 여러 역사적인 이유에서 세 가지의 분야가 독립적으로 발전해 왔는데 저뿐만 아니라 저 전에 공부하셨던 그리고 저와 함께 지금 공부하고 있는 여러 동료들이 지금 반복해서 발견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이 세 가지 다른 연구 분야에서 나오는 대상들을 충분히 깊이 연구하다 보면 호지 구조라고 하는 완전히 동일해 보이는 패턴이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반복적으로 서로 적어도 지금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논리적인 인과관계가 없는 수학적 대상들 사이에 동일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 반복해서 관찰되고 있어요. 제 지금까지의 연구도 이러한 패턴들을 새로 하나씩 더 찾아내고 그리고 가능하다면은 왜 이러한 종류의 동일성이 무관해 보이는 구조에서 반복적으로 관찰되는지 그러한 이유를 밝혀내는데 약간이나마 공헌한 것이 제 연구의 대부분입니다. 네, 이제 저희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쪽에 계신 맞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선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연합뉴스 TV 김민혜라고 하고요. 일단 수상 이제 축하를 드리고 간단하게 하나 여쭙겠습니다. 선생님 공부할 때 약간 롤 모델이라고 할까요? 어떤 스승을 이상향으로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셨는지가 좀 궁금하고 그리고 현재의 롤 모델인 누구인지가 궁금합니다. 저는 제가 살아오면서 굉장히 복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게 어떤 수학 문제를 풀면서 어려움에 맞닥뜨리거나 아니면 더 크게는 그냥 삶을 살아오면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때 사람이 배워야 하는 게 다르고 필요한 것이 다른데 딱 필요한 때에 필요한 것들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선생님과 친구들을 너무너무 반복해서 잘 만났어요. 그래서 저는 정해진 어떤 한 분을 10수년간 바라보면서 롤모델로 따라가지
다기보다는 그때그때 제가 항상 정리하는 작은 수첩이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영웅으로 생각하는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이름 그리고 그분들한테서 제가 배우고 싶은 점들을 적어놓은 작은 수첩이 있는데 그 분들이 저한테는 다 롤 모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굉장히 그분들에게서 감명 깊고 제가 배우고 싶은 점을 관찰을 하면은 제가 마치 배우가 된 것처럼 그러한 면을 조금이라도 배울까 있을 수 싶어가지고 그분들을 이제 좀 따라해 보기도 하고 비슷한 생각으로 말해 보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살고 있습니다. 뭐 수십 명이 넘기 때문에 딱 한 분을 꼽는 거는 공평하지 않을 것 같아요.